이제 영양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비주얼의 자랑, 영양 강의의 끝판왕, 뭐 정골의학, 대한민국 정골의학의 선두주자, 김문구 리더님을 이제 모시고 영양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비주얼팀 리더님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김문구 리더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해주신 거고, 어떤 제목은 콜레스테롤과 생리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오늘 영양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어떤 생리, 하열, 자궁출혈,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오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강의 중에 잘 설명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김은구 리더님 모시고 콜레스테롤과 생리전 증후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구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대사증후군과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하고 그다지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에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생리전 증후군 역시도 대사증후군 가운데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오해를 풀고 그 콜레스테롤이 왜 여자들에 관련된 생리 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좀 먼저 할게요. 자, 화면 다 잘 보이시죠?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첫 장은 비움, 채움, 아름다움이네요. 비우고 쓸데없는 거 비우고 좋은 거 채우면 아름다움이 찾아온다는 명언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의 역할, 우리가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콜레스테롤이 왜 그런 오해 속에서 그런 누명을 쓰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수용성이 아니고 지용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지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첫 번째 우리 그 브레인, 뇌에서 아주 정상적인 기능을 뇌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뇌 안에서 대부분의 지질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리고 뇌 안에 있는 뇌 세포나 뇌 신경을 보호하고 구성하는 데 쓰이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600조가 넘는 세포의 그 외막, 가장 겉에 있는 보호막에 있어서 콜레스테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오늘 주제가 되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등과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부신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재료로서 콜레스테롤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건강한 세포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되려면 남자들이 정자를 만들려면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또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몸에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간에서 이 담즙을 만들고 이 담즙을 통해서 또 인슐린도 만들고 인슐린을 통해서 우리는 당 조절을 하게 되고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과정에 빠지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처리해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당뇨병이나 다른 대사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합성이 차단이 되면 합성이 차단이 되면 생기는 문제들은 이런 세포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또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또 여기서 우리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뭐 있죠? 비타민 D. 비타민 D가 우리가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체내에서. 그런데 그때 무엇이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로 활성화가 되냐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비타민 D 역시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면 칼슘의 어떤 활성화를 일으키지 못해서 뼈로 흡수를 시키지 못하니까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비타민 D는 우리 면역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사에도 미치게 되고요.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아주 무수히 우리 몸에서 지용성으로서 각종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고 담즙을 만들어내고 성호르몬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비타민 D 만들고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신생아 뇌에서도 콜레스테롤 생산율이 굉장히 높아야지만 아이들이 정상적인 어떤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인 뇌도 마찬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야 하는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좀 치명적인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약이 고지혈증 약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없애는 고지혈증 약이죠. 대사증후군에는 뭐 고혈압, 당뇨병, 각종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오늘 다루는 어떤 그 생리적인 그 여자들의 생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그러한 것에서 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고지혈증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그 문제로 이제 좀 제기가 될 수 있는 게 고지혈증 약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게 되면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여기 아세틸 CoA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얘가요. 중간에 어떤 물질을 만들게 되면 코큐텐을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로 쓰이게 되는데요. 고지혈증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처방받은 약이 이 중간에 얘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 과정이 결국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약을 통해서 중간을 블록시키면 콜레스테롤 역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중간에 코엔자임 Q10을 못 만들어내거든요. 네. 코엔자임 Q10을 못 만들어내면 이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세포가 에너지 대사를 할 때 포도당을 쓸 때 코엔자임 Q10이 없으면 당을 제대로 열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간에서 코엔자임 Q10도 못 만들고 콜레스테롤도 못 만들고 장기 복용하게 되면 고지혈증 수치는 낮출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2개, 3개, 4개 다른 대사증후군들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 더 심해지는 이런 현상들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콜레스테롤을 보면 이제 수치가 무조건 높다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총 콜레스테롤은 HDL, LDL 이 2가지의 수치를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검사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HDL과 LDL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밑에 TG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중성지방 수치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총 콜레스테롤 양이 200을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랜드마크가 되는 게 TG를 먼저 보셔야 돼요. 중성지방이 기준치 아래에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그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건강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밑에 TG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면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이 부분은 약을 당분간 처방받아서 드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약을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HDL과 LDL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LDL은 굉장히 입자가 굉장히 작은 거고요.
이 콜레스테롤 LDL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보다 더 나쁜 건 당이에요.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설탕이나 과당도 되겠지만 탄수화물을 통해서 먹게 되는 이런 포도당 종류들도 굉장히 우리 몸에 남아 돌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혈관 안에 이 당이 쌓이게 돼요. 이 당이 우리 물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하잖아요. 혈액속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혈액속에서 돌아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먹은 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해서 에너지로 쓰여야 하는데 우리가 삼시세끼 밀가루 먹고 중간에 과일 먹고 튀김 먹고 또 과일 먹고 뭐 이렇게 에너지를 다 세포가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나중에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열어주지를 않아요. 아직 가득 찼어. 너 들어올 자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혈중에 또 돌아다니게 되죠. 그럼 이 혈중에 또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혈관은 산성화돼요. 근데 우리 혈관은 약 알칼리성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산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내장기에 있어야 될 미네랄들을 뽑아다 미네랄들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뽑아다 혈중에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맞추게 되죠. 그러면서 뼈에 있는 뭘 빼는 겁니까? 칼슘이나 이런 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이 지속이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당이 혈관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혈관에서 나 죽겠네. 뇌에다 지시를 합니다. 나 죽겠어 좀 살려줘. 그랬더니 뇌가 간한테 야 콜레스테롤 빨리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만들면 이 콜레스테롤이 그 형천한 혈관에 가서 데일밴드 붙이는 패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먹는 걸 습관을 바꾸지 않았네. 계속해서 거기에 데일밴드 패치 작업을 한번 해놨는데 또 와서 상처를 내고 또 와서 상처를 내고 하니까 간은 계속 가서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혈관을 또 패치를 붙이다 보니 혈관박이 두꺼워지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조직을 좀 경화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 안에 혈관도 좁아지고 경화도 되다 보니까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터지는 거죠. 이게 죽상동맥경화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당뇨병, 이런 죽상동맥경화증 생기는 심혈관계 질환, 뇌에서 터지면 뇌경색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병명만 다르지 인슐린 저항성에서 의해서 생기는 대사증후군의 하나의 병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겠죠. 내가 나를 관리 못해서. 결국엔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데 결국엔 그거예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건 불난 곳에 갔더니 소방차가 많아. 그럼 소방차를 줄이면 불이 덜 나겠네? 라고 처방을 하는 것과 같아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소방차를 줄여버리는. 불은 계속 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또 불이 계속 나는 게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200, 정상 보면 200, 200이죠. LDL 코스는 100 미만, HDL이 40에서 50. 그래서 여기 합쳐서 LDL과 HDL을 합쳐서 총 200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이때 중성지방이 150 미만이라면 총 콜레스테롤이 200을 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몸에 유익한 LDL, HDL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개념적인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 가서 건강검진에서 딱 보면 총 콜레스테롤 LDL, HDL, TG 중성지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먼저 TG를 보세요. 얘가 150 미만에 있는지 정상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고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면 무시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런 총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식습관, 직접적으로 당도 높은 과당이라든가 설탕, 탄산음료 뭐 이런 것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유제품들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먼저 금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생리전 증후군하고 무슨 영향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콜레스테롤이 뭘 만든다고 그랬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으로 나뉘는데 이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주 원료가 바로 이 콜레스테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것도 있죠. 이 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뭐가 틀리냐면 에스트로겐은 여자들이 난자가 자궁에 착상이 될 때 이 자궁벽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탄탄하게 만들어서 난자가 잘 착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임신이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확 올라서면서 착상된 이 난자를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성장이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죽으면서 계속 임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거거든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쓰다 남은 찌꺼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다 갖다 버리는 게 이제 생리의 주기인데, 이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생리전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가 되시는 분들은 에스트로겐이 훨씬 우세한 상황, 프로게스테론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많이 만들어지기 때보다 전체적인 비율에서 프로게스테론이 안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프로게스테론은 왜 안 만들어질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프로게스테론도 역시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만드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금 틀려요. 프로게스테론의 전구체를 통해서 우리 그 신장의 부신이라고 하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 그 분비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그 호르몬이에요. 얘 또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근데 이 콜티졸은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등산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났어. 그러면 도망을 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육은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고, 도망가기 위해서 동공은 확장되고, 침은 마르고, 심장박동은 더 빨라지고, 근육 수축은 빨라지고, 위액은 안 나오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항상 이런 스트레스에, 호랑이를 만나지 않아도 이런 스트레스에. 그리고 이 콜티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콜티졸이요, 잠을 자면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당이 떨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을 수면 시간 중에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돼요. 이때 콜티졸이 자동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우리의 당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콜티졸이. 그러니까 콜티졸이 이런 역할을 시간과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360일 24시간 콜티졸이 계속 분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은 항상 흥분해 있고, 그러니까 근육은 항상 수축해 있으니까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몸살 난 것처럼 여기저기 쑤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아까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 중에 콜티졸도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죠. 콜티졸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니까 뭐예요? 그만큼 콜레스테롤도 콜티졸 많은 데 가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프로게스테론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비율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은 자궁벽을 좀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40대, 30대부터 20대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먹은 음식 때문에 40대까지 자궁에 계속 이런 영향을 미쳤다면, 그 전에 생리전 증후군도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생리가 폐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화가 아닌 폐경이 폐경이 아닌 거죠. 건강을 잃어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궁 내막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부인과적인 질병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과다하면 자궁 내막이 두껍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엔 이 과정을 고치려면 혈관 청소를 해내야겠죠. 그리고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혈관을 청소하는데 콜레스테롤을 급격하게 낮추는데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가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성분이 뭐냐면 오메가3예요. 지방. 건강한 지방인 거죠. 오메가3, 오메가6의 비율이 또 여기서 중요한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거든요. 이 비율이 깨져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LDL, HDL에서 훨씬 더 폭신폭신한 HDL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만들려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이 오메가3를 많이 드셔야 된다. 그런 이러한 과정에서 건강해지면, 이제 건강해지는 과정 중에서 생리전 증후군도 좋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부인과적인 질병들도 같이 좋아지는데, 결국엔 걔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는 가운데 얘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3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게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건강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는 나이가 아직도 40대 초반인데 폐경이 올 때가 있는데 폐경이 왔네.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아. 그랬더니 난포하고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와 이거는 프로게스테론 수치하고 에스트로겐 수치도 굉장히 낮아서 생리를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지 해서 저탄고지도 하고 뭐 좋다는 것도 먹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나쁜 음식들 먹지 않고 했더니 건강은 되게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도 생리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생리가 시작될 때가 됐는데라고 했는데도 안 돼. 자, 이런 경우는 뭐냐? 자, 환경 독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환경 독소 중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흉내내는 짝퉁 환경 독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자들 쓰는 샴푸, 얼굴에 바르는 이런 경피 독에 노출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면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내 줘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디톡이에요. 디톡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생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디톡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항산화제가 될 수 있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여성 호르몬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콜레스테롤 제가 어디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간에서 만든다고 그랬죠. 간에서 만드는데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담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코엔자임 Q10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간을 돌봐야겠죠. 헤파실도 먹어야 되겠고, 그렇죠? 코엔자임 Q10도 먹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이 누수가 되면 당뇨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누수된 장으로 아까 먹다 남은 당들이 독소들이 혈관안으로 뿜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장을 고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유산균 먹어야겠죠. 근데 유산균만 먹었더니 유해균이 너무 많아서 유산균이 들어가서 살아남지 못하네. 그럼 얘들한테 필요한 식량을 줘야겠죠. 콜라겐이라든가 식이섬유를 같이 줘서 유산균이 걔를 먹으면서 분비액을 뿜어내면 똥을 싸면 그 똥이 우리 장 내벽을 코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장이 건강해지겠죠. 그러면서 담즙 배출도 원활해지고 장과 간은 또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과 간이 같이 좋아지면서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자, 그리고 밤에 수면 시간도 잘 지켜서 코티졸이 과도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도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콜티졸을 만드는 데만 쓰였던 콜레스테롤이 이제 여성 호르몬 만드는 데도 쓰여지겠죠. 참,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을 가는 건 생명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티졸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몸의 생식에 관련된 부분, 자손 번식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훨씬 우선돼요. 우리 몸에서 입장에서 보면, 뇌에서 보면. 자손 번식은 2차적인 거예요. 호랑이로부터 도망가는 게 1차적인 거지. 그러다 보니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도망가 콜티졸, 오히려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콜티졸을 만들어내는 더 많은 물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한다면 과연 내가 어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나 뭐 작은 내막증이 있고 40대가 되는데 폐경이 좀 일찍 온 것 같아. 결국에 그 나이에 폐경이 아니라면 그분은 노화로 인한 폐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사증후군도 이미 걸려 있을 수 있고 걸릴 수 있는 과정 중에 가고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손발 퉁퉁 붓고 그런 현상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체험 사례해 주신 분 얘기 들으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손발이 붓고 물만 먹었는데도 살이 찐다. 정말 물만 먹었는데 살이 찌진 않겠지. 근데 물만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왜? 콜티졸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당을 떨어뜨리질 못해요. 당 수치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운동 아무리 해도 1kg 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수치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건강도 좋아지고 바지를 입었는데 왜 바지가 남지? 이렇게 되고 몸무게 많이 안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지가 남고 그러면서 더 탄력을 받으면 이제 체중도 점차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엔 숫자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얽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건강해지면 생리전 증후군도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발바닥이 붓는 것도 같이 좋아져요.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생리전 증후군 있으신 분들한테 도대체 뭘 권해야 될까요? 오메가3.
예, 항산화제 위주. 그 다음에 간을 다스릴 수 있는 거, 헤파신,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유산균, 파이버지, 탄핵. 다이아몬드 돼야겠는데? 빌리버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거 또 더 중요한 거 빼먹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헬스팩. 좋아하는 거. 미네랄.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 밀어내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다 필요하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는다면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소플라본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소플라본은 추가로 먹을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걸 먼저 먹고 추가로 드시는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다른 거 안 먹고 이소플라본만 먹으면 너 생존력은 좋아질 거야라고 설명하지 마세요. 그럼 거짓말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플라본도 그거 에스트로겐 아닌가요? 아니에요. 파이토케미칼이에요. 항산화제, 식물성. 얘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에스트로겐이 과다일 때는 줄여주고 적을 때는 올려주는 역할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뭐 에스트로겐이 너무 나는 과다한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해서 이거 콩으로 만든 에스트로겐인데 안 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트로겐이 그냥 과다가 아니에요. 에스트로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깨지는 비율의 문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그래서 공유 일단 풀겠습니다. 뭐 질문 받으신다는데 잠시만요. 네, 김웅 리더님이 이제 콜레스테롤 생리적 증후군 뭐 약간 좀 워낙 뭐 전문가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 100%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뭔가 맥락을 우리가 좀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을 드리고 나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네? 박은주 리더님?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생리통이 심한데 두통으로 와요. 그리고 두통? 네, 두통으로 오는데 해독을 한 후에 생리통에서 두통이 오다가 약간 사라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이프라임하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은 다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프라임도 꾸준히 그 이프라임도 무슨 영향을 주는 건지 두통에. 이프라임은 비타민 E잖아요. 네.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는 수용성으로 된 것과 지용성으로 된 게 있는데 네. 대표적인 지용성 그 항산화제 비타민이 그래서 뇌의 지질 아까 콜레스테롤과 함께 뇌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또한 오메가3하고 같이 드시면 우리 네. 몸에서 항산화제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 비타민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시면 근데 오메가를 너무 그러면 과하게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두알. 지금 평일에도 그 정도 평소 때도 두알 먹는데 그럼 오메가를 생리 주기가 됐을 때 오메가를 더 많이 먹으면 좋나요? 좀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그네슘 칼디. 마그네슘. 그러니까 마그네슘 칼디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좀 심하게 뭐 근육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때 마그네 칼디하고 오메가3를 좀 양을 좀 늘려서 그렇다고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 늘려서 드시면 늘리라는 게 몇 알 두알 먹는데. 네네 마그네슘 칼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메가는 그럼. 오메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산화 오메가가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 알수를 많이 늘려서 드셔도 돼요.
저는 네. 한 번 먹을 때 6알까지도 먹어봤어요. 아, 6알, 6알, 6알 이렇게. 그러니까 디톡 기준으로 좀 드셔도 돼요. 여기서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는 이 정도 먹고 됐는데 나는 그 정도 먹었는데 안 되던데. 사람은 다 틀리잖아요. 자기가 놓여 있는 환경이 지금. 그래서 피로 요구량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만큼 먹었는데 나한테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꼭 그게 아닌 다른 영양제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사실 누가 정의를 못 내려줘요.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먹으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네. 코엔자임 Q10도 마찬가지. 간이 안 좋다고 해서 헤파시로 코엔자임 Q10을 먹는데 난 그 2개 먹었더니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용량을 좀 늘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세요. 박나영 리더님. 네. 제가 채팅창에 남겼는데 그 작은 군종이 있으면 이소플라본을 복용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건가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네. 근거가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근거가 없지만 뭔가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먹으면 혹시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우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내가 그건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먹는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고 그렇다면 굳이 이소플라본 안 드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영양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먹으면 우리 건강에 되게 좋대. 그러면서 식생활 습관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애들 시켜준 김에 교촌치킨 하고 뭐 떡볶이 하고 뭐 튀김 하고 짜장면 어쩌다 한 거 저번 주엔 그렇게 먹고 이번 주에 일주일에 한 번인데 오늘은 짜장면 먹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면 그만큼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신 다음에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가끔은 드셔도 되겠죠. 하지만 뭔가 내가 변화의 시점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자 한다면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부분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사실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는 거 얘기 들으면 되게 쉬운 건데 막상 지키려고 그러면 이게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어떤 결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우 리더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정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김우 리더님한테 개인톡 주시면 다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개인톡 날려주세요. 답변 다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 생리전 증후군, 뭐 자궁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이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왜 그러나, 뭐 이런 게 자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김은구 리더님도 역시 결론은 몸 전체의 밸런스, 특히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 상태가 어느 한 군데가 안 좋다고 그 한 군데를 보는 게 아니라 역시 오늘 김은구 리더님의 강의의 정답은 디톡에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몸이 안 좋을 때는 독소를 빼야 되고 디톡을 통해서 근본적인 그리고 우리의 기초 건강, 영양 섭취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우선화될 것 같다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궁금하신 거는 김은구 리더님 개인톡 열려 있습니다. 개인톡으로 좀 해주시면 내일까지는 답변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뭐 정말 좋은 체험 사례 나눠주신 구혜진 리더님 그리고 영양 강의 주신 김은구 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결론은 때려 먹어라 라인을 잡자
그리고 디톡이 답이다. 결론은 뭐 모든 영양 강의의 결론은 디톡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즐거운 수요일 밤 마치기 전에 오늘 뭐 슈퍼스타 더올리 리더님들도 반갑게 오셨으니까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 찍고 마이크 열어서 뭐 감사 인사 서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V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전체적으로 비주얼 V